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탈출하는 청년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높은 세금과 낮은 월급, 미래가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이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왔다가 귀화를 생각하게 된 일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키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일본인 유학생이에요. 한국에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 지금은 한국 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2023년 제가 도쿄의 명문 시라카와 여자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처음으로 해외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수학여행 공지가 나왔을 때 반 친구들은 너무 신나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와 명동 쇼핑, 드라마 속에 나오는 멋진 한국 남자들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은 가정 분위기에서 비롯되었어요.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오래 일하시며 한국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죠. 저녁 식사 시간마다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발전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며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2023년 당시 반 친구들은 모두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답니다. 더 글로리와 대행사 같은 드라마가 일상적인 대화 주제였으며 많은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재현하곤 했지요. 친구들의 영향으로 저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뉴진스의 디토와 하이보이, 르세라핌의 언포기분, 아이브의 IM과 같은 곡들을 매일 들었고 혼자 있을 때면 이 노래들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 모든 관심사는 아버지께 절대 알릴 수 없는 비밀이었지요. 집에서 형성된 부정적 인식과 학교에서 접한 매력적인 한국 문화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며 저는 양면적인 감정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넓고 미래적인 디자인이 너무 멋졌거든요. 특히 입국장의 천장이 높고 공간이 탁 트여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어서 길 찾기도 너무 쉬웠고 심지어 안내 로봇까지 있더라고요. 출입국 심사대도 자동화되어 있어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화장실도 믿을 수 없이 깨끗했는데 일본 공항 화장실보다 훨씬 넓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심지어 각 칸마다 여행 가방을 둘 수 있는 공간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면세점 구경도 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한국 화장품부터 명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현대적인 공항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첫 번째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관광버스로 이동했어요.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좌석이 정말 넓고 편안했거든요. 일본의 관광버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각 좌석에는 USB 충전기까지 있었고 버스 안에도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바로 올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영종대교를 지날 때는 다들 사진을 찍느라 바빴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본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해서 거리를 보니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너무 달랐어요. 일본 남자들보다 평균 키가 훨씬 크고 옷도 세련되게 입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남자들이 다 멋있더라고요.
도로 위 자동차들도 완전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경차나 작은 차들인데 서울에서는 제네시스, 그랜저 같은 큰 고급 세단이나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가 정말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넓은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짐 풀고 명동에 갔을 때는 거리의 활기찬 모습에 완전 압도됐어요. 화장품 가게부터 길거리 음식,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가 뒤섞인 분위기까지 모든 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냥 쇼핑거리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문화가 모인 국제적인 곳 같았어요. 편의점 경험도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도쿄 편의점보다 상품 종류가 훨씬 다양했고 특히 도시락이랑 간편식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햇반에 불고기 올려 먹는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일본 편의점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너무 맛있었다니까요. 서울 탐험 둘째 날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아침에 호텔 옥상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멋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산과 강이 보이는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도쿄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고궁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붉은 기둥과 파란 지붕의 조화가 정말 예뻤어요. 일본의 건축물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이런 전통 건물 바로 뒤에 현대적인 청와대와 정부 건물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봤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사람들이 더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해 주셨죠. 이런 실용적인 리더십이 오늘날 한국의 교육열과 기술 발전의 바탕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고가도로 아래 더러운 하천이었던 곳을 이렇게 예쁜 공간으로 바꿨다니. 사람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한국의 도시계획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일본도 이런 걸 좀 배워야 할 것 같았어요. 서울의 지하철도 대단했습니다.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있고 냉방도 잘 되어 있고 와이파이도 잘 터졌어요. 역마다 있는 디지털 안내판과 편의시설은 일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 서비스가 있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오후에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서 본 서울 전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전망대에 있는 AR 기술로 서울의 역사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첨단 기술과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 신선했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 갔는데 그 모양이 너무 독특했어요. 밤에는 LED 조명으로 빛나는 모습이 미래에서 온 건물 같았습니다. 안에서 하고 있던 디지털 아트 전시도 정말 멋졌어요. 서울에서의 이틀이 지나고 저희는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빽빽한 도시 건물들 사이로 펼쳐지는 푸른 산과 들판의 모습이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지요. 전주에 도착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북전주 신흥고등학교였답니다. 이곳은 우리 학교의 자매학교로 학생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흥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를 꽤 잘했어요. 역사 수업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는데 예민한 주제임에도 서로 존중하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요. 한국 친구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전주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복 체험을 했는데 신흥고 친구들이 직접 예쁜 한복을 골라주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전통 한옥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는 동안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한지 공예부터 전통차 마시기까지 현대 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이 알려준 한옥의 구조와 의미를 들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지요.
전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식 경험이었어요. 유명한 전주 비빔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도 하기 전에 테이블에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김치, 나물, 생선 등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반찬에 돈을 내야 하는지 걱정되어 쉬는 곳 친구에게 물어봤지요. 그런데 이 모든 반찬이 무료라는 대답에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기본 반찬조차 별도로 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반찬이 무료라니 믿기 어려웠답니다. 김치에 대한 경험도 특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 김치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전주에서 먹은 김치는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 파는 김치는 단맛이 강한 편인데 여기서 먹은 김치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더 강했지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몇 번 먹다 보니 이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오히려 더 중독적이었답니다. 저녁에는 신흥고 학생들과 함께 K-팝 댄스 배틀도 했어요. 서로의 춤을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의 하루는 짧았지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 더 깊은 한국을 만날 수 있었지요. 전주에서의 체험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온 저희는 본격적인 한국 음식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동안 일본에서 맛봤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의 세계가 펼쳐졌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것은 삼겹살이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식 고기구이 식당은 많지만 서울 도심의 유명한 삼겹살집에서 맛본 고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두툼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향기부터 남달랐지요. 일본에서 먹던 얇게 썬 돼지고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육즙이 풍부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고기를 먹는 방식이었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 쌈장, 김치 등을 함께 싸서 한 입에 먹는 방법은 정말 새로웠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든 재료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순간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먹어야 진짜 맛이야라고 알려준 대로 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도전한 음식은 떡볶이였어요.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이 빨간 떡 요리는 생각보다 훨씬 매웠지만 그 속에 단맛과 감칠맛이 숨어 있어 자꾸만 손이 가게 되었지요. 특히 어묵, 계란, 고구마 등 다양한 토핑이 들어간 로열 떡볶이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했답니다. 음식점마다 놀라웠던 것은 반찬 문화였답니다. 어떤 음식을 주문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이 항상 신선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반찬을 다 먹으면 리필해주는 시스템이었지요. 처음에는 리필을 요청하기 망설였지만 한국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요청했습니다. 한국 디저트도 독특했어요. 빙수라는 얼음 디저트는 여름날 최고의 간식일 것 같았어요. 곱게 갈린 우유 얼음 위에 팥, 과일, 떡 등을 올린 이 디저트는 달콤하면서도 시원해서 금방 사랑에 빠졌지요. 그리고 호떡이라는 달콤한 팬케이크도 길거리에서 사 먹었어요. 서울의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특색 있는 카페들이 많았고 인테리어와 메뉴의 퀄리티가 정말 높았지요. 딸기 빙수와 녹차 라떼를 마시며 카페에서 보낸 시간은 일본의 카페와는 또 다른 여유로움을 느끼게 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하면서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에는 정성과 나눔의 철학이 담겨 있었고 이런 음식 문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서울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한 후 수학여행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강에서의 저녁 시간이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그 유명한 한강공원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지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강변을 따라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물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부터 직장인,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지요. 저희도 편의점에서 치킨과 음료수,
그리고 다양한 간식을 사서 강변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강에서 즐기는 치킨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공원을 걷다 보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농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던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지요. 키가 크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180cm가 넘는 남자들이 넘쳐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그들의 세련된 패션 센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드라마에서 본 남자 주인공들을 연상시켰지요.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앉아있던 한국 대학생들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에 곧 마음이 열렸지요. 저희가 일본에서 온 수학여행단이라고 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작년에 도쿄의 르세라핌 팬미팅을 보러 갔었다며 반가워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K-팝에서 시작하여 양국의 문화, 학교 생활, 그리고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답니다.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 일본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지요. 한 대학생은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회사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했는데 그 열정적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일행의 여학생들은 한국 남학생들의 훤칠한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에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패션 감각과 또렷한 이목구비는 일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지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모습이 실제로 눈앞에 있다니 신기했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5일간의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놀라움부터 한강에서의 특별한 밤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여행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이제는 멀어져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묘한 아쉬움을 느꼈지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일본의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편리함과 활기찬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어딘가 허전했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끊기고 다양한 교통카드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는 조금 긴장되었지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셨고 저는 용기를 내어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현대적인 시설들, 맛있는 음식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조금씩 용기를 얻어 한국 친구들과 나눈 대화, 그들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전했지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순간 변했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니까 존중해야지. 세상은 내가 알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겠구나. 비록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이런 반응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로드했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숨기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겨울이 지나고 2024년 1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쿄에서도 큰 피해가 있었고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학여행에서 만났던 한국 친구들이 먼저 연락해왔어요. 미즈키 괜찮아? 걱정돼서 연락했어. 라는 메시지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지진을 겪고 난 후 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이번에는 아버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 놀랐어요. 전 한국대학교에 입학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 남자친구들 사귀었고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유리코로부터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요. 그녀도 저처럼 일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봄날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기에 더없이 소중한 기억이랍니다. 지금까지 미즈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단순한 수학여행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죠. 미즈키가 본 한국은 아버지가 생각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최첨단 시설의 인천공항, 활기찬 서울, 거리 등 이제는 일본 청년들이 미래를 찾아 한국으로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던 역사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이 잘 느껴져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